자, 여기가 이제 이 장충단이 시작이 된 장충단 그 비가 있는데 1895년 10월 8일 날 그 유명한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즉 일본의 그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인데, 자 여러분 명성황후에 대해서 나쁜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우상을 숭배했다 하면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명성황후가 바보 멍청거리 나쁜 년이면 일본 놈이 왜 죽여요? 왜 죽여요? 내버려둬도 망할 건데. 즉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다? 명성황후. 그렇게 시해한 거예요. 만약에 고종이면 고종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종보다도 고종 배후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하는 명성황후를 죽여야만 조선을 식민지할 수 있다 그러대. 그럼 왜 명성황후 때문에 방해됐냐? 자, 최초로 국제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성황후가 아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제 외교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안타까운 거는 친미 정책을 폈으면은 좀 나았을 뻔한데, 야 태평양 건너 미국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거보다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어디?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친러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낭인이 지겠다 그러는데 낭인이 아니라 바로 최정예 군인들이 함께하고 또 구마모토 현의 사무라이들을 데려다가 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상소해서 천황이 제가를 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육군 대본영이 지시를 해서 가와카미 소로쿠라고 하는 육군 참모 차장이 모든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새벽 4시에 칼로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해치우고 대원군과의 정치 갈등으로 대원군이 죽인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3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뭔가니, 대원군이 새벽 4시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대원군이 저 아현동에서 버팅기는 거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졌어. 그 다음에 구스이쿠라고 걔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척 하면서 인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합류하기로 했는데, 얘가 갑자기 군인이 길을 헤맨 거야, 길을. 그러라고 또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동이 막 틀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복궁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홍계원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그 전날 임명됐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 나올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새벽 4시에 말 타고 나오다가 그 30명 정도의 낭인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뭐야 하고선 이제 작사를 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뭘 쐈어요? 총을 쐈죠. 총을 쏘니까 뭐 남대문까지 막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명성황후의 사건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죽이긴 했지만 이 사건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홍계운, 조선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하는 홍계운의 넋을 그리기 위해서 1990년도에 그 민영환 대감이, 육군무장의 민영환 대감이 1900년도에 9월 달에 여기다가 장충단을 세운 겁니다. 홍계운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 글씨는 전서체로 순종 황태자가 썼고, 뒤에 민영환이가 참문이라고 공적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 홍계운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1882년도 이모군란에서 희생한 사람, 1883년도 갑신정면에서 희생한 사람도 다 모으자 해서 그분들의 유해까지도 다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위를 마지막까지 막은 게 이경직이라고 하는 국내부 대신인데 문관이에요. 그 맨손으로 막다가 팔이 잘리고 난자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민영환 대감이 나중에 군인만 충성이 아니라 민간인도 충성하면 모셔야 된다 해서 민간인도 순직한 분들을 이렇게 다 모시게 된 게 장충단 비가 됩니다. 여기서 매년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대한제국 최초의 현충원이었죠. 여기가 대한제국 최초의 현충원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1948년도 건국하고 1949년도 1년 때에 이승만 박사가 제주 4.3 사태, 여성 반란 사건, 또 하여튼 그런 건국 과정에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 위령제를 서울운동장에서 드리고 여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대한민국 현충원도 여기였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을미사변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저 을미사변입니다. 자, 조선의 왕비가 일본 사람들에서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때 세 명의 청년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첫째 누구? 김구. 그래서 황해도 치아포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놈일 거라고 생각한 일본의 상인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잖아요. 네가 명성황후에 가담한 놈이지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3살 아래인 안중근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걔는 핫바지잖아. 걔 위에 누가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도에 하얼빈에서 10몇 가지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청년은 야,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이승만. 이 을미사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을미사변 때 김구는 네가 명성을 시해서 때려 죽였어. 안중근은 걔보다 중요한 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야. 걔를 제거했어. 이승만 청년 아니야? 이건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나라가 약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그때부터 품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을 쓸 때도 그 명성황후 어진을 구에다가 책에다가 냈습니다. 명성황후는 황후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명성황후 어진을 얻는 거, 어진을. 그래 알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얻어가지고 시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일 때 그랬죠. 내가 명성황후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궁중들 살리려고. 이제 그 어진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일본화 교섭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거를 공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청년이 굉장히 대단한 게 그런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자기 책에다가 쓰면서 그 어진을 구에다가 이렇게 책에다가 넣었던 거죠. 명성황후가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선교사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명성황후를 모독하고 하는 거는 거의 동북좌파의 역사 왜곡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일본이 그러니까 한일합방 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를 회수하겠죠. 그죠? 일본 입장에서 1910년도 제일 먼저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장충단 비도 저 구석에다가 치워놓고 그래서 공원화하고 일본군의 훈련소를 하는데 1932년도에 저 동산에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방문사를 건축합니다. 방문사. 그래서 2등 방문이 음역으로 방문이잖아요. 방문사를 건축하고 그 뒤에 언덕을 춘묘산이라고 했어요. 2등 방문의 호가 춘묘이기 때문에 춘묘산을 세우고 자 경희궁의 건축 자재를 갖다가 그걸 쓰고 경축자재 그 경희궁의 앞에 있는 흥화문을 갖다가 그 앞에 정문을 세웠죠. 지금 저기 예. 기아 보이잖아요. 그 신라 호텔 정문을 쓰고 있는 저 기아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하고 건국되고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이거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방문사를 이제 해체하고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외국인들을 모시는 영빈관을 지어라. 그래서 영빈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유부산 됐습니다. 그러다 1959년도에 또 영빈관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뭐가 났어요? 4.19가 났잖아요. 그런데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드디어 영빈관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흥화문 현판을 영빈관이라고 쓰게 되죠. 그래서 1967년도 제6대 대통령이 되고 취임 만찬을 저쪽에서 합니다. 그 영빈관에서.
심었잖아. 그러다가 점점 우리나라가 발달하니까 아예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도에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에게 뭘 지라고? 호텔 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진 게 최고급 신라 호텔입니다, 저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민족 정교를 회복하고 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1965년도에 저 장춘단비가 방치된 거를 이석우라는 분이 발견해가지고 이쪽 위치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훼손하면서 여기다 벚꽃 같은 거를 많이 심었었는데 다시 이제 소나무 다시 복원하면서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 거죠.